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10월 중국 허난성 저우커우시 농촌에 사는 노총각 왕씨와 그의 가족에게는 아주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가지 못했던 왕씨가 드디어 신부감이 생겨서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참고 사진입니다. 중국의 한 부부의 행복한 결혼식 모습 사진인데요. 자, 이 왕씨를 구원해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인 신부는 같은 허난성 출신의 마오 샤오민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왕씨는 우연히 인터넷 채팅으로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 사이였지만 그녀는 왕씨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요. 두 사람은 대화도 잘 통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남을 갖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왕 씨가 사랑하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왕 씨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도 감사한데 게다가 이렇게 임신까지 되다니 하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가족에게 알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사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씨의 아내 샤오민이 아침부터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은 집 안과 밖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사라진 게 그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보낸 축의금과 값비싼 예물들까지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왕씨의 가족은 이 결혼이 사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왕씨 가족들은요. 이러한 사건이 결혼식까지 다 치렀는데 소문이 나서 망신을 당할까 너무도 두려워서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허난성 중서부 루저우시의 공안국 형사수사팀에 암울한 표정의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 그런데 그는 자신도 혼인 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 인터넷 채팅으로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마오 샤오민입니다. 샤오민은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를 하면서 리우 씨와 결혼을 전제로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리우 씨는 처음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마오 샤오민을 쉽사리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가 자신의 부를 과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외삼촌이 크게 사업을 해서 자신의 외가의 재력이 상당하다느니 이런 자랑을 늘어놓았죠. 게다가 자신도 시내에다가 사업체를 하나 이번에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확장 중이라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후에 리우 씨와 그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 채팅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밀도를 쌓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자 리우 씨도 경계심을 풀고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채팅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랑을 키워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 샤오민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리우는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면서 그녀를 추궁했죠. 이 사진 속의 그녀는 실제 샤오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때 샤오민이 얘기합니다. 사업상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털어놓게 되죠. 그러니까 리우 씨는 이 공경에 처한 여자친구가 너무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31,000위안, 하나로 하면 약 500만 원에 넘는 돈을 그녀에게 송금해 줍니다. 어차피 리우 씨는 그녀와 곧 결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오 샤오민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리우 씨는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화번호와 인터넷 계정으로 계속해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차단되었다, 없는 계정이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계속해서 나올 뿐이었죠. 이 리우 씨의 신고를 접수했던 루저우시 공안국은요. 이 사건이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을 미뤄온 농촌의 노총각들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갈취하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판단했고요. 이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강력 범죄는 아니었지만 범인이 계속 활개를 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담반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리우 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샤오민의 이메일과 채팅 프로그램 계정을 시작으로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죠. 그러던 2016년 5월 드디어 마오 샤오민의 횡방을 알아냅니다. 이 수사 전담반은요, 마오 샤오민이 당시에 또 다른 범행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가 자주 드나들고 있는 PC방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수사담은요, 거기서 잠복해서 그 마오 샤오민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드디어 샤오민이 현재 작업 중인 남자들과 연락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샤오민의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맨 첫 번째 왕 씨가 임신을 해서 그녀와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샤오민이 사용하는 거라고 추정되는 그 계정을 주시하던 수사팀이 갑자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 계정에 접속을 해서 채팅을 쓰고 있는 샤오민이 그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욱이나 그 사람은 여성도 아니었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 그냥 남성이었습니다. 어라? 이건 분명 지금 채팅을 하고 있고 그 계정을 쓰고 있는 건 마오 샤오민의 계정인데 왜 남자가 앉아있지? 수사팀은 일단 그 남성을 체포해서 연행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자신들이 현장에서 검거한 이 남성이 놀랍게도 마오 샤오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곧 그의 집안을 수색했고요.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입었던 옷가지와 가발, 하이힐, 여성 속옷, 피부관리용 마스크팩 등등을 증거로 확보하게 됩니다. 마오 샤오민, 그는 사실 28살의 청년이었고요. 이후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죠. 마오 샤오민은 1989년생으로 루저우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직장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도시로 올라가서 직업을 구하긴 했지만 자신이 힘들게 고생을 해서 일을 하는 것에 비해 벌이는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러던 그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마오는요, 어렸을 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곧잘 치마를 입어보기도 했고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화장에 관심도 많아서 화장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목소리도 꽤 여성스러워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이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보기로 생각합니다. 그는 2015년부터 약 1년 남짓 11명을 상대로 인터넷 채팅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중에는 피해자 사촌 누나의 소개로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오 샤오민이 그래도 술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하던 중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피해자 남성들에게 사실 당신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던 마오 샤오민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같이 다 그 말도 안 돼요. 말이 아니, 잘못 조사하신 거예요. 하면서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피해자는 샤오민과 성관계까지 했다면서 그는 여성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마오 샤오민은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람들에게 나는 여성입니다 라는 것을 믿게 했을까요? 채팅으로 피해자들과 만나게 된 그는 피해자들이 만남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늦은 시각 어두운 장소로 약속을 잡게 되죠. 화장을 곱게 하고 만났고요.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으니 모두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목젖.
여름엔요, 목에 스카프를 해서 목젖을 감췄고요. 겨울엔 좀 두꺼운 옷을 입어서 감췄고요. 그럼 문제는 이 남성들이 만나서 행여나 밤을 함께 보내자고 유혹해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배가 고프니 배를 좀 채우자고 하고 그들을 식당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자리를 갖게 했고요. 남성을 술을 잔뜩 마시게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이미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대는 마오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눈치챌 수 없었고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벗겨진 옷까지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뭐 속옷 이런 걸로만 전날 우리가 관계를 가졌구나라고 유추하면서 지금까지 남성이었던 마오 샤오밍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첫 번째 그에게 사기를 당했던 왕 씨도 마오 샤오밍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는요, 중국에서 혼인빙자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신랑 측이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금액을 굉장히 욕심을 내가지고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마오샤오민처럼 결혼식을 올린 뒤에 축의금과 차이리라고 부르는 것을 챙겨서 달아나는 수법이 사기행각입니다. 차이리라는 것은요, 중국의 전통적인 결혼 풍속인데 신랑 측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 신부와 신부 측 가족에게 감사의 의미로 현금과 선물 하는 건 이제 주는 건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결혼 예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남자 측이 신부 측한테 주는 게 전통 풍습이라고 해요. 2017년 기사를 봤더니 평균적인 중국의 차이리는 약 20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20만 위안은 약 3,500만 원 정도인데요. 여러분 2015년에 중국의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3,500만 원을 신부의 가족에게 준다라는 건 사실 엄청난 돈인 거죠. 그런데 이 전통을 다루고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요. 적게는 수천 위안, 수백만, 수천, 수억 위안까지 신부에게 지불한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중국에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우치롱이라는 남자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작품을 함께 했던 17살 연하 배우 류시 씨와 결혼을 할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뭐 다른 기업을 통해서 아내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한화 1,8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차이리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화제를 낳았었죠. 이 차이리라는 건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 농촌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여성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남성이 큰 돈을 치르고라도 신부를 받아들이는 이런 게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틈을 노려서 젊은 여성들이 차이리를 노리고 농촌 지역 노총각들과 교제를 한 다음에 결혼식을 치르고 차이리만 챙겨서 달아나는 사기 범죄가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해요. 혼기를 놓친 농촌의 노총각들은 다급한 마음에 이 신부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결혼을 진행해서 결국 금전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만큼 중국에서는 범죄가 기승하고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합니다.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토요일 미스테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